며칠 전 밤 10시를 1시간 남짓 남겨두고 와인이 마시고 싶어서 근처의 작은 와인바에 부랴부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툭 치길래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누룽지 색깔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저를 반기고 있더라고요. 격하게 환영하며 뽀뽀하는 모습이 우리 집 금동이가 여기 와 있었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와인바에 있는 내내 제 발밑에 누웠다가 까치발을 들고 안겼다가 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 참 좋아하는구나, 여기 알바가 천직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임시보호 중인 유기견이라고요. 처음 데려왔을 때는 아픈 곳도 많고 사람도 무서워했었대요. 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은 몸도 마음도 많이 건강해졌나 봐요. 직원분 말씀으론 아마 사장님과 계속 같이 살지 않을까 싶대요. 이야기를 듣고 강아지를 다시 보는데 코끝이 찌르르 뜨거워지더라고요. 사랑의 힘은 참 대단하고 세상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 강아지는 항상 대견해서요. 앞으로 금동이의 행복을 바라는 만큼 그 작은 와인바의 토토의 행복도 함께 빌어주기로 했어요. 금동이와 토토를 비롯해 모든 강아지들이 건강하길, 그리고 이 세상이 사랑과 귀여움으로 가득 차길 바라는 저희는 김근영, 김보통, 김사람이고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2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면 난 내가 사랑하는 걸 느껴. 너와 발을 맞출 때 이렇게 기분 좋은 걸. 향기로운 풍경 일렁이는 물결. I feel like something new. 언제 어디든 곁에 있을게. 우린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너가 날 안아주면 말을 건네지 않아도 서로를 바라봐 주면서 웃어줘. 함께하는 순간 한 번 더 안아줘. Every day and night. 널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영원할 거란 걸 난 가끔 걱정이 돼. 세상이 너와 날 외면할 때. 그래 사실 난 겁쟁이야. 좀 예민하고 소심할 뿐인데 하지만 괜찮아. 넌 유일한 내 편. 다시 태어나면 내가 먼저 널 안아줄게. 우린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너가 날 안아주면 말을 건네지 않아도 서로를 바라봐 주면서 웃어줘. 함께하는 순간 한 번 더 안아줘. Every day and night.
첫 곡으로 콜드의 Your Dog Loves You 듣고 왔습니다.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공감할 가사가 참 뭉클한 노래인데요. 오프닝의 토토 이야기 너무 따뜻하지 않았나요? 네, 너무 저는 따뜻했어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요? 아프지마 토토, 토토 잠보. 바로 이 와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들리실진 모르겠는데 저희가 금동이가 옆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네요. 오늘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바로 금동이의 집입니다. 예! 저희 금동이 집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녹음을 하기 앞서서 저희가 술을 좀 마셨고 지금도 마시고 있어요. 아이스크림과 함께. 그래서 발음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미 다 눈치채신 것 양해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이장님 스타일이시네요. 술 마시니까. 저 아까 RM 성대모사 잘했어요. 한번 다시 근데 들려주실래요? 아니, 까먹었어요. 그거 자체를. 가사를. 네. 이따 노래 들으면 따라해볼게요. 자,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별일 없으셨어요? 전 진짜 별일이 없었어요. 저도 진짜 별일 없었어요. 아쉽게도. 저 토토 본 게 별일이었어요. 보통님 별일 있으셨나요? 저 이번 한 주에 명품관을 2번이나 갔다 두 왔어요.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오늘도 갔다 왔거든요. 무슨 아. 이유로 갔다 오셨죠? 오픈런 하셨나요? 아니 오픈런은 못했고 저희 회사에서 사은품으로 명품을 구매해야 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사은품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은품인가요? 왜 당첨되셨습니다. 명품을 구매하세요. 아니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 다음 주에 내가 편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저희 그 이번에 행사하는 거에 있어서 사은품이 명품이어서 오 진짜요? 네 사은품이 어떤 행사죠? 명품이거든요.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할 수 있고 5만 원 이상 구매한 사람들 추첨해가지고 명품을 뭐 줘요? 뭐 줘요? 1인 한 개예요? 1인 1개 명품을 증정하는데 뭐 되게 여러 개 있어요. 디올 백, 디올 지갑, 프라다 백, 진짜? 프라다 지갑 등등 한 13개 등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최고가 그거- 얼마예요? 최고가 390만 원? 그거 입니다. 추첨 대박이다. 누가 해요? 추첨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사님이 하십니다. 회사 이사님이. 회사에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명품관을 그렇게 오래 많은 걸 한꺼번에 구매해 본 적이 처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심했던 게 사실 원래 샤넬을 사려고 했었는데 처음 샤넬 매장을 가니까 대기가 180팀인 거예요. 와. 그래서 12시에 가서 대기를 걸어놓고 카카오톡 알림을 온 걸 보니까 6시 반에 입장을 하고. 진짜? 너무 심하다. 180팀이 그러니까 허수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 다 구매를 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죠. 저는 그걸 보고 이 세상에는 나만 빼고 나만 돈이 없다. 그 사람들은 다 돈이 많고 이 세상에 부자가 정말 많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돈이 많으신가요? 여러분은 돈이 많으신가요? 이걸 듣는 여러분 돈이 돈이 많으신가요? 많으신가요? 저는 돈이 저도 없습니다. 없어요. 짠이나 합시다. 자, 저희가 지금 짠. 근데 약간 제가 좀 늦게 합류한 입장으로서 이제 사람 보통 씨가 편집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그럼 1부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 영화, 음악,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떠들어보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야기해볼 이야기는 그냥님이 아끼고 아껴온 주제를 들고 오셨다고 해요. 이분들 이야기를 결국 하게 되네요. 대방탄소년단 맞나요? 네, 맞고요. 사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코너보다도 저희 다음 주에 하게 될 걱정 칭찬 코너에서 직접 모시고 싶었는데 직접 모시고 싶었다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서 이거 좀 더 씹고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든 생각이 우리가 이거를 녹음을 해서 올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흑역사를 인터넷에 남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아니 근데 생각하세요? 흑역사는 누군가 봐줘야 흑역사가 네 그렇고요. 사실 너무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저 아미입니다 이렇게 떠벌리는 것 같아서 좀 망설였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뭐 마음이 아니고
아니 ARMA ARMY 이거 녹음하지 마요. 왜요? 왜요? 아니 왜 술을 먹자고 했어요 애초에. 제안한 거 당신들이잖아요. 어쨌든 암이다. 그냥님은. 네. 그러니까 근데 약간니까 아미 눈물 흘리는 이런 건 아니고. 아미보다도 약간 멀찍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낳은 자식들이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나으셨어요? 뿌듯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덥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빨리 좀 읽어주시죠. 뭐 이제는 전 인류가 방탄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거는 모두가 그렇죠. 그럼 전 인류는 우주 대스타가 되셨는데요. 보통 여러분 가별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아니죠. 두 개로 차라리 이렇게 나눠주죠. 해야죠. 방탄을 아는 사람과 방탄을 이제 아는 사람으로 나뉜다. 약간 이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하셔야죠. 그거는 근데 모든 사람이 결국 알게 된다는 소리니까. 그 정도로 유명하다는 과장법인 거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방탄은 우주 대스타다. 그렇죠. 이제 아무도 이제 이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그쵸. 없을 만큼 그쵸. 우주 대스타가 되셨는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방탄소년단 BT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는 원래 방탄소년단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죠? 저는 사실 안티라고. 근데 제가 알기로 작년 즈음에 네. 나 사실 아미가 된 것 같다. 제가요? 아미가 된 것 같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사실 방탄소년단이 좋아질라 한다. 아니요. 좋아지려 그럼 하진 어떤 않았고요. 거죠? 그냥 뭐 인정한다. 아이 그 정도 그저렇게 몸이 건강하진 않았어요. 죄송한데 한마디만 해도 돼요? 아 네. 오늘 그냥님 오시기 전에 저한테 방탄 최애 멤버가 누구냐요? 그냥 난 진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 말 끝나기 전에 내가 진이라고. 겹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사람님은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연예인 자체에 큰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기는 해요. 근데 그냥 드는 생각은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막 뭐 저런 사람 저렇게 인기가 많아 이게 아니라 그냥 뭔가 우리나라 가수가 막 아하. 빌보드 1위 이렇게 하고 막 전 세계에서 그렇죠. 좋아하고 이런 현상을 사실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냥 너무 신기한 느낌? 또 노래나 그런 타이틀곡 말고 무대 이런 거나 아니면 수록곡 같은 거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아주 싸웠던 부분이 그 지점이었어요. 제가 연말 무대를 보다가 저희가 그때 한참 이제 빅뱅이 군대를 가서 마음이 심란했던 그때 빅뱅의 마지막 콘서트 10주년 콘서트에서 탑군이 했던 무대가 있었거든요. 탑군이요? 아무렇지 않은 척이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하나요? 김보통님과 아미의 아무렇지 않은 척 썰은 다음 주에 올라올 새로운 클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가야 할 길이 정말 멀었어서 해당 썰은 클립에서 따로 풀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런 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저희 오늘 주제가 방탄소년단 까는 거예요? 저희 지금 벌써 코너 제가 아까 시간 쟀는데 9분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멤버가 누구 있는지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총 7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RM, 그리고 진, 제이홉 슈가, 지민 B, 그리고 정국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자 최애를 전 진이요! 전 진이요.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너무 착하게 잘생겼어요. 네, 약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외향적인 이상형이에요. 저 착하게 생긴 사람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성격이 엄청 털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저도 진이 최애인데 일단 저랑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요. 뭐 개소리예요.
만약에 진이 근데 노 시그널 했다. 그래도 잘 맞을 것 같으세요? 진이 본인이랑 잘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저랑 친해질 수 있어요. 진은 본인이랑 안 맞아도 맞춰줄 사람이 이 세상에 몇백, 몇천만 명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진이 너무 좋은 게 왜냐면 일단 저는 진이 아마 건대일걸요? 건대 연영과. 건대 연영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되게 슈퍼스타인데 슈퍼스타 같지 않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진인 것 같아요. 막 근데 건대 연영과 나오고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왠지 방탄소년단은 대학교 안 나왔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편견이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랑 같은 대학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다 이 말이죠. 근데 건대 연영과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여타 썰들을 봐도 되게 서스럼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지내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작품들에서 봤을 때도 좀 털털하고 잘생겼고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원래 방탄소년단이 좀 얼굴이 없는 걸로 유명했었잖아요, 당시 옛날 과거에. 얼굴이 없다니. 그러니까 약간 비주얼이? 좀 비주얼로 진짜요? 돋보이는. 근데 진은 진짜 잘생겼더라. 이걸로 진이 진짜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비는요? 비가 엄청 잘생겼다 유명하잖아요. 딱히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나 봐요, 당시에는. 그때 비가 백현 따라한다고 엄청 욕먹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약간 방탄소년단이 좀 이리저리 팬덤들에 좀 까이던 그런 이미지였어요. 맞아. 왜냐하면 그래서 막 방탄소년단 때부터 중소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게 소속사도 그렇게 큰 파워를 가진 소속사가 아니고 욕도 많이 먹고 제가 봤을 때 뭐 뒤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미와의 그런 애착 관계가 좀 큰 것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해요.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참고로 제 최애는 이제 RM과 B라는 말씀. RM이 너무 동의하시죠? 너무 바른 이미지라서 근데 약간 되게 엄청 가치관 가치관이 되게 똑똑하고 똑똑하더라고요. 너무 아들 삼고 싶은 그런 느낌이랄까? 역시 아미가 아니라 남이. 어쨌든 이제 방탄은 그 13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데뷔가 워낙 오래되기도 하고 자칭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밴드라고 여러 군데서 불리다 보니까 그만큼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그냥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방탄이 가진 뭔가 대서사 같은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왜 방탄이 뭔데 하는 그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세세하게 궁금하시다면 나무위키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해야 되나요? 두둥탁! 그래서 크게 키워드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최초, 그리고 두 번째로 Y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최초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짐작 가능한 내용일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월드와이드 혹은 빌보드 차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최초에 관한 내용 보통님께서 좀 그냥 대충 몇 개만 눈에 띄는 걸 읽어주실래요? 2021년 올해 드레이크에 이어 3년 만에 자신의 다른 곡으로 빌보드 핫100 1위를 대체, 그룹으로는 빌보드 62년 역사상 유일하고요. 빌보드 핫100 핫샷 데뷔, 국내 최초 빌보드 핫100 1위, 한국어 최초 빌보드 핫100 1위, 최초 두 곡 연속 핫100 핫샷 데뷔, 국내 가수 최초 웸블리 단독 공연 개최, 3년 연속 트위터 언급 횟수 세계 1위에 다다릅니다. 이런 최초의 엄청난 그런 기록들이 많은데요. 이제 특히 탑 소셜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이 수상하기 이전까지는 미국 소녀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죠. 저스틴 비버가 계속해서 수상해온 상위인 터라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현재는 그 비버와 한 식구가 되기도 했죠. 어쨌든 특히 빌보드와 관련된 기록들은 작년 여름이죠. 노래 제목처럼 다이너마이트와 함께 빵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무명의 수많은 빚을 가지고 있던 영국의 한 무명 작곡가와 함께 만들어진 이 곡이 핫백 1위를 하게 되기까지 이제 이 핫백 1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하려면 일단 미국 내 핫백 차트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미국 음원 시장은 전 세계 음원 시장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인종이 즐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핫한 노래들의 랭킹이 바로 핫백 차트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상 그리고 비틀즈에 비유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방탄소년단이. 특히 그리고 이 차트는 미국 내 라디오의 집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알았던 팬들이 각종 라디오에 무수히 많은 사연과 편지 그리고 심지어 꽃다발, 선물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노래를 제발 틀어달라. 너무 좋은 노래니까 한 번만 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도대체 DJ들이 이 노래가 뭔데 얘네 방탄소년단이라는 애들이 뭔데 자꾸 이렇게 보내냐 해서 이제 DJ들이 노래를 틀었고 점점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노래가 그래도 마침 그들의 감성에 맞았는지 점점 바이럴이 됐고 핫백 1위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미국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미들의 어떠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근데 아미들이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아미가 일단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그 중에 이제 기부를 맡는 파트가 따로 있다고 기부만 하던데요? 하는 팬덤이 따로 있어요. 그게 전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의 기업과 같은. 네, 진짜 맞아요, 기업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자체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려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팬들인 우리도 그런 사회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 약간 이런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수 따라 팬 따라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기부나 선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더. 근데 좀 자랑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맞아. 성과를 보여주고 우리 팬덤이 막 기부도 하고 뭔가 이런 끈끈한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게 자랑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다음 키워드는 Y지만 결국에는 이제 노래이기도 한데 Answer라는 노래가 있어요.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에. 이제 그거의 부제목이 Love Yourself인데 이제 방탄소년단에 있어서 이제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이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미국 가수들도 세우기 어려운 이러한 기록들을 갖게 된 것인지 그것도 당시 미국 내에서 K-팝은 꽤 굉장히 마이너한 장르였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이렇게 글로벌한 그룹으로 클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사람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바로 그건 방탄소년단이 힘없는 작은 소속사 출신의 비인기 그룹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뭐라고요? 뭔가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SNS, 유튜브 등 아이돌이 팬들과 소통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차고 넘치는 지금과는 달리 데뷔 당시인 8년 전만 해도 노출되는 경로가 방송을 타는 것뿐이었어요. 유튜브가 서서히 태동하던 시기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메인 기획사를 제외하고는 방송에 출연하는 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방탄의 아버지 방시영님의 처세술은 바로 빠르게 자체 제작 콘텐츠로 빠르게 눈을 돌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트위터 계정, 유튜브 채널 방탄TV, 그리고 자체 제작 예능 달려라 방탄인 거죠. 특히 유튜브 채널인 방탄TV에는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8년간의 방탄소년단의 무대 기록, 비하인드, 셀프캠, 브이로그들이 아카이빙 되어 있는데요. 운이 좋게도 유튜브가 커지면서 특별한 외국 활동 없이도 자연스럽게 세계 각지의 아미 양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특히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멤버들의 일상이 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좀 방송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마저 꾸며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자연스러운 실제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그리고 캐릭터 등등이 전달되면서 좀 또 그리고 그런 거 굉장히 또 좋아하잖아요. 해외 팬들이 또 이 멤버랑 케미가 관계성. 잘 맞는다.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엄청나게 서브 콘텐츠를 계속 이제 양성을 하면서 뭔가 입덕을 한 후에 출구에서 이제 문지기를 했던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특히 이제 방탄은 그런 말이 있어요. 보통 활동기랑 휴식기 이렇게 구분되는 아이돌 판에서 방탄은 활동기 그리고 떡밥 회수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활동 기간에는 워낙
각자 되게 많은 직캠 이런 것들이 볼 것이 차고 네. 넘치고 휴식기에는 이제 그동안 회수 못했던 떡밥이나 그리고 또 그거 별개로 꾸준히 올라오는 자체 예능 그리고 방탄TV에 올라오는 어떤 유튜브 콘텐츠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콘텐츠 아카이빙, 팬들과의 소통을 모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인 위버스를 런칭한다든가 빅히트에서 이제 하이브로 최근에 탈바꿈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 넥슨 CEO를 수장으로 앉혀서 디지털 역량을 좀 강화한다든가 또 이제 외국 저스틴 비버와 같은 그 합병을 하면서 뭔가 그러면서 더 그것의 약간 세계를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 기존의 엔터테인먼트들과는 좀 다른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진짜 엄청 뭐라 해야 되지? 엄청 발빠르다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뭔가 지금 이걸 듣고 보면서 느낀 생각은 확실히 왜 3대 기획사라고 하면서 빅히트, YG, SM 혹은 JYP 이렇게 되게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들 사이에 뭔가 차이점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는 YG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YG는 정말 자체 제작 컨텐츠가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아티스트 자체를 정말 스타로 만들기 위한 어떠한 모든 일련의 회사의 노력이 필요했다면 그리고 SM 자체는 이 사람을 대중적인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일련의 예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면 방탄소년단은 정말 팬덤을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팬덤들은 만약에 소속감이 생기는 순간 굉장히 이제 힘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성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팬덤들을 끈끈하게 만들고 가수와 팬덤들 사이의 관계성을 만들고 맞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꽤나 영리했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프로듀서를 하신 방시혁 PD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영리하게 머리를 굴려서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거를 최대한 뭔가 선구안적인 눈을 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프로듀서 밑에서 좋은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또 이런 멤버들을 꾸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리고 사실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걸 잘 소화해준 방탄소년단 그쵸. 멤버들의 그런 매력도나 혹은 그들의 음악이 갖고 있는 힘 혹은 메시지가 굉장히 유의미했기 때문이 그쵸.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것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쵸? 네,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 정도로 사실 이렇게 유명해진다고 해서 이 정도의 위력까지 갖게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유명세와 또 그런 파워는 다르니까 영향력을 가지는 건.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방탄소년단을 비틀즈에 견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보이밴드로 만들어준 것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답변을 보통님께서 한번 말해주실래요? 방탄은 K-POP 가수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한국 팬의 비중이 비슷하다고 해요. 미국 아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그들의 노래를 듣고 삶의 희망을 찾았다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뭔 오바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초창기 K-POP을 소비하던 주체들이 대부분 이민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었다고 하는 걸 보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죠. 네. 그런데 힙합씬, 아이돌씬 모두에게 비판을 받던 방탄소년단이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외쳤던 메시지들은 미국 K-POP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것이죠. 방시혁 대표는 방탄소년단을 프로듀싱할 때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이 대중성보다는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라 였다고 합니다. 공장형 아이돌보다는 멤버 각자가 아티스트가 되고자를 원했던 대표가 멤버들에게 그룹 초기부터 작사, 작곡에 모두 참여하게 했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가사에 녹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지 이걸 대충 살펴보자면 이제 앨범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대충 이제 쭉 읽어주자면 다크 앤 와일드, 스쿨 러브 어페어, 화양연화, 뭐 윙즈, You Never Walk Alone, Love Yourself, Map of the Soul 7, B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보면 이제 학교에서의 사랑, 사춘기 시절의 방황 등을 처음에 나눴다면 데뷔 초에는 이제 멤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청춘의 방황, 이런 방탄소년단이란 그룹의 존재 이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혼자가 아니다. 결국엔 love yourself,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나는 나 그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노래 가사 외에도 유엔 연설 등 같은 공식 석상 이런 데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도 해요. 이제 그리고 이런 거랑 더불어서 이제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이너마이트 탄생을 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 때문에 뭔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준비했던 월드 투어가 끝나서 허무한 마음에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왔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노래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다이너마이트였고 이제 결국 그 곡으로 세계 대중음악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분명히 주어진 그 기회를 여러분도 이제 놓치지 말고 계속 노력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자. 이런 걸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리더 RM이 가사를 참 잘 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울렸던 BTS 노래 대부분의 작사를 RM이 또 담당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되게 보면은 참 성숙하고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진심으로 팬들을 더 대하고 항상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정말 좋다 했던 말이 이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들려드리자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겠지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사랑은 아닐 거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을 말하는 대상이 팬들을 향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팬들에게 할 수 있는 가수가 또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정말 BTS와 아미와의 그런 애착 관계를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되게 엄청 돈독하고 그러겠다. 이 말을 방금 이 RM 이 한 말을 팬의 입장에서 들으면 진짜 감동받을 것 같아요. 뭔가 아이돌의 정석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정말 아이돌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정석이랄까? 뭐 막 그동안은 남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게 많았는데 사실 아이돌이라고 하면 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같은 존재잖아요. 그거를 정말 잘 표현해낸 그룹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 비단 사랑 내용만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떠한 스스로 소비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뭔가 서로 팬들과 본인이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교감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던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이다. 이제 다른 아이돌에서도 이런 그룹이 많이 양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되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도 팬이라고 자처를 하는 분들도 많은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약간 궁금한 게 평소에 궁금했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떠오르는 게 방탄소년단이 너무 대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팬 입장에서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인디 가수를 좋아하게 됐어요. 유명하지 않은. 근데 그 가수가 유명해졌어요. 떴어요. 그러면은 너무 그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운 감정이 들잖아요. 그렇죠. 나만 알고 싶었는데 이런 감정이. 근데 그거를 한국 팬들은, 한국 아미들은 되게 많이 느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행보는 약간 영어로 된 노래를 좀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내 아미들이 좀 서운해한다거나 그런 반응은 없는지. 그런 당연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방탄은 미국에서 먼저 터졌으니까 아무래도 해외 팬들한테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되니까 월드 투어를 막 1년 동안 돌고 근데 한국에서 들어와서 잠실에서 콘서트는 막 3일만 하고 근데 3일만 하기에는 모든 팬들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고 막 이러한 문제도 있었고 되게 국내 활동도 잘 안 하고 예능도 안 나오는데 외국 토크쇼는 계속 나오고 약간 물론 그걸 컨텐츠로 소비하는 건 좋지만 또 약간
아무래도 갈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냐면 이제 방탄소년단은 제가 말했듯이 자체 컨텐츠를 굉장히 열심히 찍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빌보드 웸블리에서 공연을 하고 그걸 끝나고 뭔가 자신에게 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엄청난 그쵸. 업적이니까. 근데 그렇게 콘서트를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예능을 찍기 위해서 멤버들이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뭔가 보드게임을 하는 이런 되게 평범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방탄TV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찍는 모습을 되게 꾸준히 보여줬고, 이제 팬들을 위해서, 이게 다 아미를 위한 일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분들이 특히 트위터나 위버스에 되게 자주 본인의 이야기를 자주 쓰고,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그게 되게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크게 그 횟수나 빈도수에 있어서 생각을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래도 변하지 않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대스타가 됐을 때 어떻게 느낄지 나는 이해가 간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 그걸 내가 직접 해소해 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난 노력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너무 괜찮다, 진짜. 그리고 제가 아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빌보드 1위 막 해. 상을 받아. 그리고 그 뒤풀이를 가지 않고 V앱을 켠다거나. 맞아. 아, 진짜요? 약간 이런 일들도 있어서 뒤풀이 가자고 했는데 그냥 너무 감사한 팬들과 이 기분을 나누고 싶어서 지금 V앱을 켠다. 이러면서 막 하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둘 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는 활동들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위치까지 올라가서 데뷔 초 때 했던 그런 활동 스케줄을 똑같이 소화를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모든 것들은 다 근데 팬들이 좋아하니까 팬들을 위해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이해를 하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인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그래서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 도대체 왜 걔네가 뭔데 이렇게까지 유명해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은 사실 타이틀도 타이틀인데 수록곡도 되게 좋은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곡들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 아까 말했던 앤서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벅차오르는 가사 자체는 진짜 오글거리거든요. 저도 알아요. 오글거리고 이거를 들으면서 벅차오르는 저 자신도 오글거리는 걸 아는데 근데 뭔가 그런 분위기와 그리고 이걸 항상 콘서트 엔딩곡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탄 멤버들은 콘서트 엔딩에 항상 노래를 안 부르고 팬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억하려고 얼굴을 이렇게 하나하나 눈을 마주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좀 울기도 하고 자기가 이런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거에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죠.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곡이 이 곡이어서 그런 것들과 겹쳐서 더 그러는 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노래 참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BTS의 Answer Love Yourself 듣고 오겠습니다. 눈이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나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걸 인정하자. 네가 내든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내게 또한 널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몹시 뒤척였지만 수많은 별을 막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이제 수천 개의 찬란한 화살의 권력은 나 하나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더는 죽고 싶지가 않은 걸. 슬프듬을 아프듬을 더 아름다움을. 그래 그 아름다움을 있다고 하는 마음을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나 위한 행복 바로 나 위한 행동 나 위한 태도 그게 나 위한 행복 I show you what I got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한